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오전 7시 AMD의 CES 키노트 발표 행사가 있었습니다. CES 개막 전부터 많은 추측이 있었고 현재 유출되고 있는 젠3 관련한 내용으로 인해 이번 CES를 통해 젠3 관련 정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몰리는 자리였습니다. AMD CES 키노트 발표 행사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AMD CEO 닥터 리사수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내가 생각하는 AMD는 오직 하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말로 시작된 AMD의 키노트 발표는 2019년 시장에 나온 7나노 라이젠과 에픽 로마 등 다양한 제품들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느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AMD의 CPU 및 GPU를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는 파트너사를 언급했고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엑스박스 및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애플과 맥북, 구글, 스테디아 등 굵직굵직한 사업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AMD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은 AMD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사수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창작자, 그리고 이제는 8K까지 올라간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그런 요구사항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응할 수 있는 7나노 젠2 기반의 랩탑용 프로세서 르누아르 3세대 모바일용 라이젠 4000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리사수는 도표를 기반해서 그동안 랩탑의 성능은 성장률이 완만했지만 이번 라이젠 4000 시리즈를 통해 크게 점프하는 계기를 만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젠 모바일 4000 시리즈는 크게 세 가지 모델군으로 구분되며 일반 소비자용의 U 시리즈와 게이밍 및 크리에이터를 위한 고사양의 H 시리즈,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창작자를 위한 프로 시리즈로 구분되어서 출시됩니다. 현장에서 언급된 모델은 라이젠 7 4800U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으며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클럭 1.8GHz, 부스터 클럭은 4.2GHz, 내장 GPU는 8라데온 코어가 탑재되어 있고 TDP는 15W입니다. AMD는 직접적으로 인텔의 10세대 아이스레이크 모바일 CPU를 겨냥해 성능 비교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싱글 스레드의 성능 기준으로 4800U가 1065 G7보다 4% 우수, 멀티 스레드의 경우는 90% 성능이 앞서며 내장 그래픽 성능은 28%가 앞서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개한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의 40% 이상 성능이 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 대비 와트당 성능, 그러니까 전성비 부분에서 124% 가까운 성능 향상이 있었으며 이 성능 향상은 7나노 공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아키텍처로 인한 IPC 성능 증가가 기여했음을 공개했습니다. 다음으로 AMD의 프리싱크 기술에 대해 언급하는 자리가 있었으며 AMD 프리싱크도 이제 구체적인 지원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프리싱크,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G싱크도 비슷하죠. 다음으로 작년에 출시된 RX 5700XT를 QHD 기준 최고의 그래픽 카드라고 소개한 후 RX 5600XT가 공개되었습니다. AMD는 RX 5600XT를 FHD 기반으로 최고의 그래픽 카드라고 밝혔는데요. RDNA 아키텍처 기반 36 컴퓨터 유닛, 게임 클럭은 1375MHz, 부스터 클럭은 1560MHz, 메모리는 GDDR6 메모리로 6GB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전에 유출되었던 정보를 보면 대부분 RTX 2060과 비교군으로 예상했었는데 AMD에서 제시한 비교군은 다름 아닌 GTX 1660ti였습니다. GTX 1660ti와의 성능 테스트 결과는 도표로 봤을 때 대략 1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품의 출시일과 가격도 공개되었는데요. RX 5600XT 출시일은 1월 21일, 가격은 $279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모바일 라데온 그래픽카드도 공개되었는데요. 5600M과 5700M입니다. 다음으로 게이밍과 크리에이터를 위한 고성능 모바일 칩인 라이젠 7 4800H가 소개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클럭은 2.9GHz, 부스트 클럭은 4.2GHz, TDP는 45W의 값을 가집니다. 성능을 비교하는 화면에서는 인텔의 9700K 데스크탑 버전보다도 모바일 버전인 4800H가 더 작은 45W TDP를 가지고도 39% 이상 성능이 앞서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AAA 어드밴티지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CPU와 GPU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AMD로 이루어질 경우 더 높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마트 시프트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기본 APU와 외장 GPU를 다시 하나로 묶어 가상으로 APU화 시켜 더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기능인데요. 대략 1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데렐의 G5 SE 노트북의 경우 라이젠 4000H 시리즈를 탑재하고 5600M 외장 그래픽칩을 탑재했음에도 $799라는 가격으로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노트북의 경우 가격이 굉장히 괜찮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단상에 오른 리사수는 라이젠 스레드리퍼 관련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3960X와 3970X가 출시된 상황이라 3990X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무대를 가로지르는 막대형 그래프를 통해 경쟁사인 인텔의 9900KS와 3950X, 3960X, 3970X 순으로 그래프를 쭉쭉 늘여나며 무대를 가로지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990X가 공개되었습니다. 64코어 128스레드의 3990X는 그래프가 무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퍼포먼스라고 해도 좀 잔인했습니다. 3990X는 64코어 128스레드의 베이스 클럭은 2.9GHz, 부스터 클럭은 4.3GHz, 토탈 캐시 메모리는 288MB입니다. AMD는 현장에서 V-Ray 렌더링 데모를 공개했는데요. 인텔의 제온 8280을 듀얼로 장착한 56코어 112스레드 시스템과 64코어 128스레드의 3990X로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인텔의 듀얼 제온은 $20,000, 스레드리퍼 390X는 $3,999로 스레드리퍼의 가격도 놀라웠지만 듀얼 제온의 가격은 그냥 저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390X는 1시간 3분 만에 렌더링을 끝냈으며 듀얼 제온은 1시간 30분 만에 렌더링을 끝냅니다. 27분의 차이가 발생했죠. 결국 이번 테스트 데모에서 AMD는 시간으로 그리고 5분의 1이라는 가격으로 나름 가성비로 인텔에게 굴욕감을 선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64코어 128스레드의 스레드리퍼는 놀라웠지만 $3,999의 가격은 일반 소비자가 접근할 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사에서도 AMD는 390X의 주 사용처로 8K 영상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영상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젠3 관련 소식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지켜봤던 AMD의 키노트 행사는 이렇게 젠3 관련 소식은 묻힌 채 끝이 났습니다. 작년 CES와 비슷한 패턴으로 CES에서 관련 떡밥을 던져주고 컴퓨텍스쯤에 제품의 출시를 오픈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단 CES에서 젠3의 그림자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라이브를 함께한 분들에게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지만 어차피 AMD 입장에서는 꼭 젠3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이번 발표는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평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X 5600XT의 공개는 예상있게 놀라움보다는 결국 오픈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컸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미 5500XT도 가격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5600XT가 과연 저 가격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강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MD의 젠3 관련 소식은 이제 컴퓨텍스나 또는 올해 진행될 넥스트 호라이즌 행사를 통해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스타라비스타.